개싸네 프로야구 투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프로야구 투나잇은 리뷰는 3경기입니다. 고척, 그리고 대구, 그리고 창원에서 이렇게 3경기가 있었는데, 일단 오늘 이제 고척에서는 새로운 대체 외국인 투수 웰스 선수가 선을 보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롯데와 NC 창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원 경기는 두 데이비슨의 대결이었습니다. 롯데 데이비슨은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은 야 이거 대박 나겠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 신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즈의 대체 선수로 감보아가 왔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감보아가 데이비슨보다는 같은 또 좌완인데 데이비슨보다는 신뢰성이 훨씬 더 생기고 있습니다. 위력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오늘 나름 잘 던졌어요. 오늘 데이비슨이 5.2이닝 7피안타 3실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을 보고 제가 나름 잘 던졌다라고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롯데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팀에 원투펀치로 데리고 왔는데 5.2이닝 7피안타 3실점이 나름 잘 던졌다라고 누군가가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만큼 원투펀치가 약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롯데 입장에서 이런 기록을 보고 누군가가 나름 괜찮다고 평가하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반면에 NC 데이비스는 5타수 3안타, 1홈런 포함 2타점입니다. 요즘 데이비슨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2회 초에 롯데가 먼저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라일리 선수의 송구 실책이 1루에 나오면서 1대0으로. 근데 NC는 1회 말, 2회 말에 연속 병살이 나오면서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 3회 말에는 김희집이 우측에 안타, 그리고 김영준, 천재환의 연속 땅볼, 도루가 하나 있었죠, 중간에. 그래서 1대1 동점이 됐고요. 4회 초에 나승엽 선수가 바운드로 1루 스키 넘어가는 우측의 3루타로 2대1로 다시 롯데가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회 말에 바로 데이비슨이 솔로 홈런을 때리면서 동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점점 소강 상태입니다. 5회 말 6회 초. 그리고 6회 말에는 박건우가 좌장안타를 치면서 NC가 한 점을 앞서가고, 이제 7회 초 7회 말이 관건인데, 7회 초에는 이제 김진호 선수가 투수가 교체가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김진호 선수를 상대로 유강남 선수가 1사 2회 대타로 나와서 볼넷, 무득점. 근데 7회 말에 선타자 김영준이 좌측에 2루타, 좌중간에 2루타, 그리고 투아웃까지 롯데가 잘 막았는데 데이비슨이, 오영수가 대타로 나와서 정현수 선수가 이제 올라왔죠. 오영수를 잡으려고 좌투수. 근데 베이스 온 볼스. 박민우 대타를 씁니다. 손아섭으로 대타를 냈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저런 걸 배워갖고 왔나. 그런데 허리뭉침 증상이 있어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교체를 해줬다는. 제가 아는 어떤 팀은 친 다음에 나중에 교체해줄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랬던 걸로. 그리고 그 와중에 실책으로 출루를 해서 2사 만루가 되고, 여기서 이제 데이비슨을 잡기 위해서 정철원을 올렸는데 데이비슨이 내야안타로 타점을 올리면서 4대2. 그리고 이제 8회 초에는 김영규가 올라서 3점 엄태. 8회 말에는 롯데가 이제 약간의, 물론 기대는 갖고 있지만 필승조가 아닌 박진 선수를 올려서 1사 이후에 김희집 그리고 김영준한테, 김영준이 이제 좌측에 투런홈런으로 이제 6대2로 벌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한 점이 더 나는데, NC가 진짜 타격감이 대단하다. 특히 이제 홈에서 롯데와의 경쟁력은 이건 또 다른 얘기다. 이 2사 이후에 7회 말에 이 도망가는 점수가 나온 거, 4대2가 된 거, 이게 거의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윤성빈 선수도 롯데 나오고 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롯데가 오늘 못한 경기가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런데 NC가 더 잘한 거죠. 집중력. 그러니까 NC는 분명히 타격에 경쟁력이 있는 팀이고, 최근에 박민우와 데이비슨이 가장 무서우니까 그 둘을 3, 4번에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너지가 거기에서 터지는 거고, 웃긴 건 손아섭이 최근에 안 좋아서 그런지 자꾸 손아섭을 선발해서 뺍니다. 그리고 손아섭을 자꾸 대타로 내보내요. 부러워 죽겠어요. 그럴 거면 트레이드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롯데는 사실은 투수 데이비슨이 얼마나 퀄리티를 좀 보여줄 수 있겠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오늘도 4대2로 벌어지는 그 7회 말에 볼넷, 그 다음에 실책, 내야안타, 이렇게 약간 좀 꺼림직한 점수를 좀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테일에서 결국은 좀 갈린 게 아닌가 싶고요. NC는 더군다나 김영규 선수가 불펜으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불펜이 조금 NC가 위크 포인트긴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그 플러스 옵션들이, 알파 옵션들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롯데는 오늘 이제 나승엽 선수가 어제 이제 복귀가 됐는데 어제 이제 우천 취소가 됐고 오늘 선발로 나왔습니다. 뭐 오늘 3루타도 기록했고 황성빈 선수도 조금 있으면 올라온다. 스케줄 지금 잡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롯데는 뭐 지금처럼 하면 문제 없을 것 같고 NC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너무나 좋습니다. 끈질기게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척 기아 대 키움. 이 기아 대 키움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분석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에 이제 보내드릴 때 분명히 웰스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왜? 일단 처음 만나는 그것도 외국인 투수면 낯가림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그건 과연 웰스를 언제까지 던지게 할 것이냐의 관건이다. 즉, 제 얘기는 뭐였냐면 오늘 예상은 분명히 이 친구 홍희 감독이 무리 안 시킬 거야. 그 다음에 갈릴 거야. 기아 쪽으로. 라고 오늘 분석 방송에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정확했습니다. 3회까지 던지게 하고 내려보냈죠. 근데 괜찮던데요? 패스트볼도 제가 오늘 보니까 147, 8 나오고 좌타자 상대 슬라이더도 상당히 날카롭고 기본적으로 던질 줄 아는 그런 좌투수였다. 그래서 로젠버그가 만약에 안 좋으면 굳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다른 친구를 알아볼 필요 없겠다. 물론 오늘 3이닝이었습니다만 그냥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친구 내려간 다음에 갈렸어요. 물론 3회 초에 이창진 선수가 2루타로 한 점을 기아가 먼저 앞서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회 초에 김성기가 올라와서 최영우서부터 안타, 오선우 안타, 1사 2회 김호령 2루타, 김태구 희생플라이 4대0으로 도망.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죠.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4회 말에 요즘 키움에서 또 타격으로 어필하고 있는 임지열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주성원 선수, 어준서 선수 2사 이후에 계속 안타를 때리면서 2대4로 2점까지 쫓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괜찮았어요. 경기 내용이 괜찮다가 7회 초까지 2대4로 팽팽하게 유지가 되다가 이제 박윤성 선수가 올라와서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무슨 사고? 박윤성 선수가 딱 올라오니까 박민 선수 타석이었는데 대타로 고종욱 선수를 냅니다. 근데 그 고종욱 선수가 솔로 홈런을 때려버리면서 5대2로 도망을 가죠. 7회 말에 전상현 3점 홈태. 8회 초에 윤석원 선수 올라와서 실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긴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1사 이후에 오선우 선수가 3루타를 쳤기 때문에 추가 득점이 났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8회 말에 조상우 선수가 교체가 됩니다. 조상우 선수로. 송성문 선수가 안타 치고 나가서 임지열 선수가 병사 치고 그 이후에 점수가 없었죠.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근데 이제 9회 초에 정세영 선수가 올라와서 김태군 안타, 김규성 안타, 이창진 선수가 친 거로 우익수가 또 포구 실책을 해서 무사 만땅에 박찬호 중전 안타 6대2. 그런데 여기서 계속된 무사말로 해서 오석주가 딱 올라옵니다. 위즈덤 삼진, 최영우 병살. 그래서 무사말로 해서 실점을 안 해요. 물론 경기는 조금 벌어졌지만 근데 이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9회 말에 실책이 있었지만 또 정혜영 선수는 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6대3 기아가 승리를 거뒀는데 첫 번째 승리한 기아의 의미는 기아가 어제의 패배를 바로 회복했다. 근데 이제 키움 입장에서 한 가지 아쉬운 건 오늘 이제 대체 외국인 선발이 첫 데뷔전이라서 무리를 안 시키겠다라는 그 의도는 충분히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는데 그 친구가 던지는 내용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기대가 된다. 근데 만약에 오늘 그 친구가 정상적으로 던질 수 있었다면 오늘 끝까지 조금 더 경기가 타이트하게 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웰스 이 친구가 호주 출신인데요. 마이너리그에서 꽤 경력도 좀 있고 일단 제가 오늘 던지는 거 보니까 좌투수 상대로도 그렇고 좌타자 상대로도 그렇고 우타자 상대로도 그렇고 특히 좌타자 상대는 슬라이더가 상당히 좋더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이 막 중구난방으로 날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기아가 최근 기세가 무섭습니다. 쉽게 안 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이범호 감독이 학원 다니는 것 같아요. 일요일 날인가요? 박민 선수 타석에 김석환 대타 내갖고 김석환이 홈런 쳤잖아요. 오늘도 박민 선수 타석에 대타 쓰잖아요. 근데 그게 고종욱이었어요. 오늘은 갸또 홈런. 이범호 감독 대단합니다. 아무튼 기아의 방망이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지금 이 멤버를 가지고도 절대 약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김호령 선수 최근에 타격하는 모습 보면 오늘도 그냥 초구 노려갖고 좌측에 2루타 때려버리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게 자신감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경기 하나 대 삼성입니다.
이 경기는 오늘 생각보다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게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경기는 한화가 이길 수 없는 경기예요. 오늘 게임 내용은. 첫 번째, 일단 한화의 빠따로 후라도 공략이 안 됩니다. 연속 안타 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세 번째, 삼성에는 김지찬, 김성윤 도둑놈의 새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를? 삼성이 빠따가 왜 무서운 팀이냐 하면 빠따가 다 만약에 슬럼프에 빠졌어. 그런데 김지찬, 김성윤 같은 애들이 나가잖아요. 걔네 보세요. 오늘 걔네 나가니까 외야수들 수비 실수하고 난리 나잖아요. 걔네들만 나가서 뛰어다니면 그냥 점수잖아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익수 이진영 선수가 에러를 한 두세 개 했습니다. 제가 본 것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기록된 에러도 있지만 기록 안 된 에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박병호 선수가 1회 말에 2루타를 칩니다. 만약에 라인으로 떠갖고 이렇게 휘어져 나갔으면 빠르게 이해가 돼요. 뿅 떴으니까 무타자가 쳤으니까 아무리 탄도가 높아도 계속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진영 선수 따라가는 폼 보세요. 거꾸로 나 무슨 목 디스크 걸렸는 줄 알았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따라가? 타구가 느렸잖아요. 채공 시간이 길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기예요. 그 다음에 이진영 선수가 안타를 맞았어요. 자기가 앞으로 땅볼이 굴러왔어. 던져야 될 타이밍과 던지지 말아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오늘 악송구 나오기 전에도 커트맨 최은성한테 던질 때도 벌써 땅에다가 패대기를 쳤어요. 그래갖고 최은성 선수가 그걸 억지로 되게 어렵게 잡았거든요. 근데 벌써 제가 그때도 쟤는 저걸 왜 던진 거야? 3루 주자 디아즈는 뛸 생각도 안 하는데 좀 뭐 하는 거야? 잡고 뛰어와야죠. 빨리. 내야로 가까웠으니까. 아니면 정확하게라도 던지든가. 근데 결국은 그 송구 패대기 치는 거 보고 쟤는 뭐야 오늘 수비가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형 사고로 쳤죠. 이해말. 이재현 선수가 몸에 맞는 볼. 김지찬 선수가 포수 쪽에 번트를 댔는데 기습 번트를 댔는데 1루 송구 실책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진영이 잡아갖고 그걸 3루에 왜 던져요? 벌써 이재현은 벌써 놀면서 3루에 가 있는데 그것도 3루에 정확하게 던지던가. 이건 뭐 3루수한테 던진 것도 아니고 중간에 던진 것도 아니고 뽕뿅 날아다니고. 그건 기본기예요. 외야수는요 세게 멀리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하게 던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가뜩이나 삼성의 김지찬과 김성윤이 나가면 상대 내야수든 외야수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디테일 그 수비에서 갈렸고 일단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 뭐 김성윤, 김지찬 얘들이 무섭다, 구자욱도 살아났다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박병호 얘기는 아무도 안 해. 박병호 지금 홈런 3위예요. 이건 사고예요. 사건이고. 박병호가 지금 리그에서 홈런 3위라는 건 나머지 선수들은 다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박병호가 몇 경기를 뛰었는데 언제부터 뛰었는데 근데 박병호가 이렇게 홈런을 치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 당연한 게 돼요. 박병호가 홈런 치면 왜 당연한 거야? 그 친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맨날 놀림당해. 삼진으로 물러나면. 근데 얘는 이 친구는 항상 시즌 끝나고 나면 홈런 이렇게 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형 FA 선수들은 벽 보고 반성해야 돼요, 진짜. 박병호 지금 4경기 5개 치고 있어요. 조용히. 자, 오늘 일단 디아즈가 그리고 박병호가 그리고 구자욱이 김성윤이 난리 구슬치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오늘 최은성 선수가 솔로 홈런 그리고 하주석 선수가 9회 초에 홈런 한번 치는 바람에 오바 났습니다. 저 언더 갔거든요. 8.5. 언더 안녕! 올 시즌 첫 번째 홈런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생각 차이가 있어도 100번을 생각하고 200번을 생각해도 야수랑 트레이드 해야 될 팀은 한화 같은데 왜 이상하게 엉뚱한 팀이 트레이드를 했지? 김기중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LG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김기중만한 좌투수가 없는데 있는데 그게 김준영이었거든요. 제 눈에는. 걔를 보냈잖아요. 저는 한화에다가 김기중 오퍼 넣으면 하나가 대뜸 물 것 같은데 왜? 조동욱도 있고 황준서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좌완투수 필요한 팀은 김기중 선수 고민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오늘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이지영 선수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수비, 그런 공 따라가는 모습, 그런 외야 수비면 외야 수비 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화는 제가 봤을 때 하나야말로 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서 하나는 저 방망이로 절대 우승 꿈꾸면 안 된다. 안타깝지만
저 외야 수비로 절대 우승 꿈꾸면 안 된다. 자, 다음. 내일 경기 예상을 좀 해보면, 먼저 김건우 콜업이. 이 경기 어렵습니다. 김건우는 분명히 여차 한번 바꿀 거예요. 3이닝 왔다 갔다. 콜업이는 본인이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록 하루가 취소가 됐고 오늘 등판 예정이었다가 내일 등판이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둘 다 빠따가 엉망이가 진창입니다. 접전이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거다. 불펜들이 하루 쉬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창규하고 소영주는 임창규 선수가 좀 많이 쉬었죠. 근데 임창규 선수가 10일 쉬었다고 저는 구속이 갑자기 한 3, 4kg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소영준 선수가 워낙 좋고 지금 LG방망이가 어느 투수를 만나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도 KT가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재밌는 건 분명히 내일 임준영 선수 LG 좌타 라인에 던지라고 내보낼 겁니다. 아마 그때 과연 어떠한 퍼포먼스와 기록이 나올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김건국과 하영민, 여기는 이제 대체선발 김건국 선수, 하영민 선수인데요. 여기는 빠따가 또 춤을 출 겁니다. 빠따가 또 춤을 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좀 대량 득점. 그 다음에 감보아 대 최성령은 LG는 최성령 공을 못 치지만 다른 팀들은 최성령 선수의 체인지업 슬라이더에 대비를 좀 할 겁니다. 공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롯데가 선발 싸움에서는 분명히 유리해 보이고 까리비토 문동준, 까리비토 세르비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만나는 투수는 투수가 유리하다. 그런데 가리비토를 과연 몇 개까지 던지게 할 것이냐. 저는 한 70개? 많으면 80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5회 언저리라고 치고 그 이후에는 불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문동주가 오히려 초반에 어떻게 버티느냐. 그래서 여기는 함부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까리비토, 세르비토, 까리비토, 세르비토. 재밌는데? 자, 아들내미 때문에 제가 요즘에 영 신도 안 나고 짜증만 좀 솔직히 나 있는데 그래도 오늘 오래간만에 집에 있는 아들내미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아직 뭐 완전 퇴원은 아니지만 내일 또 아침에 새벽같이 또 병원 7시에 가서 상태 또 체크하고 재입원 여부를 또 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그 댓글로 저희 아들놈 쾌차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인사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진심으로 진심 나와서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저희 아들놈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따뜻한 마음 꼭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